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격전지 후보들의 격차가 굉장히 넓게 벌어져 있던 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유권자들이 과연 이 선거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많으신데 중앙 언론 말고 지역 독립 언론들은 이 선거를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대구 경북 독립 언론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 그리고 인천 경기 독립 언론 뉴스하다의 뉴스하다의 이창호 기자 그리고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방선거라 지금 좀 바쁜가요? 네, 저희는 제일 바쁠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뉴스하다는 인천 경기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뉴스민은 지금 대구에 있잖아요. 네, 대구에 오늘 있습니다. 대구에서 올라온 거죠. 네, 지금도 대구에서 예.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 언론이다 보니까 가장 그 각각의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선거구가 어디예요? 네, 먼저 말씀. 이창호 기자 먼저 하시죠. 저희는 뭐 당연히 인천시장 음. 또 박찬대 후보가 나왔기 네. 때문에 그렇고 이제 또 송영길 후보 나오는 네, 연수갑이랑 이제 김남준 후보 나오는 뭐 개항을. 근데 개항을은 좀 격차가 좀 많이 나는 그렇습니까? 편이라 김남준 후보의 상대 후보가 누군지도 잘 안 알려져 있어요. 네, 심왕섭이라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거기는 여론조사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안 합니다. 잘 안 하죠. 네. 그런 데가 있는 돌릴 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송영길 후보가 나온 연수갑은 어떻습니까? 연수갑도 한 15% 정도 그래도 앞서고 있습니다. 15% 이상 거의 20%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거기서 송영길 대표가 살진 않았잖아요. 주로 개항에 있었고. 개항을에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김남준 후보로 개항을 주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하셨습니다. 예. 지금 인천시장 박찬대 후보는 어때요? 박찬대 후보도 10% 정도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추세잖아요. 맞습니다.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어요? 아니면 줄어들지 않고 늘고 있어요. 인천시장 같은 경우? 네네. 그 박찬대 후보가 대장동 개발 모델이 성공한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이제 유정복 후보나 이제 네. 경쟁 후보들이 부패 개발 사업을 모델이라고 하냐 그렇게 했잖아요. 네네. 대장동 모델을 인천에서도 하겠다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 맞습니다. 그 이제 대장동이 그 수익을 환수를 5천억 정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도 내양 재개발도 있고 인천은 재개발 구역이 150구역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발을 해야 할 이제 동네가 많은데 그 박찬대 후보는 최대한 수익을 많이 환수하고 예. 이제 그걸 이제 공공에 시민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네. 유정복 후보하고 장동혁 후보는 네. 뭐 또다시 범죄를 짓겠느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언론에서 이미지가 씌워지면 네, 그렇습니다. 부패 개발이란 언론의 그 굴레가 올가미가 쉽게 벗어나기 힘든데 법원 판결로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해서 성남시가 환수해 간 돈이 5,700억 원으로 법원 판결로 인정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인정이 됐고 민관이 합동 개발해 가지고 그 정도 환수를 한 것은 단군 이래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일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박찬대 후보도 시장이 되면 대장동 개발 모델이라는 게 곧 그 이익금을 최대한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가져오겠다 시민들에게 네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대장동이 사업비가 1조 5천억 정도 들어갔는데 네. 유정복 시장이 시장할 때 1조 2천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 이제 개발 사업이 있어요. 네. 그 부평의 10정 2구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환수 이익 도시공사가 수수료 500억밖에 못 갖고 갔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전체 공사비가 1조 1조 2천억인데 네. 인천시가 도시공사가 갖고 간 게 500억? 네. 그리고 뭐 사실 기반 시설이나 공원 이건 당연히 하는 거니까. 그건 빼고.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죠. 네.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부에 도로 놓고 공원 만들고 이건 다 빼고 5,700억 정도 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네요. 그래서 결국에 그게 이제 민간 사업자 이제 이지스 자산운용 네. 그쪽에서 이제 펀딩한 곳에서 지금 이제 개발 사업을 이제 곧 다 환수할 거예요. 근데 제가 얼추 계산했을 때는 그쪽 미니 환수하는 금액이 5천억에서 8천억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거 왜 기사화가 안 됐죠? 이거 제가 칼럼으로 한번 썼었는데요. 네. 그 시민 언론 민들레에만 나가고 다른 데서 받아쓰질 않아가지고 부평의 무슨 사업이라고요? 10정 2구역이요.
부평 인천 부평의 10정 2구역 개발 사업에 예. 총 사업비가 1조 2천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인천도시공사 그러니까 즉 인천시가 가져간 것은 약 500억밖에 안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추정이 된다. 네.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뉴스테이 사업을 한 거예요. 그 동네에다 1호 뉴스테이라 그래서 돈을 쏟아 부었죠. 네. 아니 그거는 대장동과 비교해서 한번 써보면 훌륭한 네. 기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소스를 왜 또 기사를 안 쓰고 있었어? 네, 우리 뉴스민 네. 대구 거기는 어떻습니까? 대구 경북. 저희는 다른 선거구에는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죠. 대구시장 선거가 너무 박빙으로 지금 치러지고 그러니까요. 있어서. 네. 됩니까? 처음으로 거기 민주당 후보가 대구시장 한 적 있나요? 없죠.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네. 어. 대구시장은 고사하고 뭐 구청장 군수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뭐 거기 기사 보니까 국민의힘 뭐 당원들이 대거 탈당했다. 한 4천 명 가까이 탈당했다.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민심 위반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지금 5월 들어서만 한 3차에 걸쳐서 300명 그리고 300여 명 그리고 1,몇백 명, 1,7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500~600명 정도가 탈당을 해서 김부겸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지지 선언을 3차에 거쳐서 지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전에 있었나요? 없었죠. 처음 있는 일이구나. 없었죠. 국민의힘 탈당 선언. 네. 국민의힘을 쭉 당원이었다가 탈당해가지고 김부겸 지지를 선언하면서 뭐 민주당 막 당원 가입하고 이런 모양이네요. 그렇죠. 이런 일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일은 있었어요. 네. 집단적으로. 왜냐하면 당 내에서 뭐 경선 과정에서 이제 물 먹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뭐 없진 않았지만 지금처럼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탈당하는 경우는 없었죠. 근데 이제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추경호 후보와 비교해서 이게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면 좁혀지고 있어요? 좁혀졌어요. 일단 추경호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이 된 이후부터 나오는 여론조사는 대부분 다 오차범위 내에서 이렇게 박빙승부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뭐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계속 김부겸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걸로 이렇게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걸로는 드러나고는 있지만 몇 개 여론조사에서는 추경호 후보가 앞서기도 해서 박빙이다. 이건 아직 예측하기 이제 힘들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진짜로.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저 정도 지지가 나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일단은 지금 뭐 지역 기자들이 주의 깊게 보는 거는 박빙으로 붙긴 붙었는데 여전히 추경호 후보의 지지율이 40%대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로 짚히는 거죠. 지금까지 시장 후보들은 40%는 뭐 당연히 넘어서고 50%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추경호 후보는 50% 찍는 경우가 제 기억으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경호 후보의 지지율이 보수층 균열로 인해서 박스권에 갇혀 있고 이제 김부겸 후보도 어느 정도 이 45% 안팎에서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긴 한데 결국에는 여기서 서로가 서로의 지지층 뭐 추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지층을 뺏기지 않는 거 그리고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수층의 유권자들을 데리고 오면서 동시에 중도층을 같이 가지고 가는 전략을 계속 구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추경호 후보는 재판받고 있지 않나요? 재판 5월 13일에 받고 한동안 이제 멈춘다고 하더라고요. 선거 때문에 선거 멈춘다는데? 기간 동안에 멈추는 걸로. 내란 때 이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네, 혐의로 그거를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내란 혐의자인데 이게 되네요. 이게 되고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저 정도 나오네요. 뭐 일단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뭐 지난번에도 저희 여기 방송 나와서 얘기 들었지만 빨간색 잠바를 입고 나오면은 뭐 부직갱이가 나와도 지지율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경호 후보도 그걸 당연히 안고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이 갇혀 있는 거는 사실이고 앞으로 선거 판세에서 어떤 이슈가 터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거의 이 성패가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사건 때 추경호 육성 파일, 아니 추경호의 본인 육성은 아니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제 최측근 박모 씨와 네네. 명태균 씨 말고 명태균 씨의 측근 그 김태열 소장이 나눈 녹음 파일 추경호 20개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거 기억나요?
네네 들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런 거 지역 언론 취재 안 합니까? 그게 이미 그때 당시 뉴스타파에서도 보도하고 관련자들 취재해서 보도 나온 것들이 있는데 추경 후보가 이미 해명한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그게 그거 아마 들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칠곡 군수인가 무슨 군수 달성 군수랑 달성 군수죠. 뭐, 아무튼 네. 뭐 그런 공천 헌금 비슷하게 들리는 대목이 있었는데 뭐 그냥 그런 것도 그렇게 뭐 넘어가면 이제 끝나고 그 지역에서 또 잊혀지고 뭐 그런 모양이네요. 예. 저희가 한번 더 파도록 박근혜는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박근혜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언제 나오겠다 이런 건 당 내에서도 캠프 내에서도 정리된 것 같진 않더라고요. 네. 뭐 얼마 전에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이랑도 이야기 나눈 찾아가지 기회가 않았어요? 있었는데 박근혜 사주 한번 찾아는 갔어요. 사주를 추경호 후보가 찾아갔죠. 찾아는 만났죠? 가서 만났죠? 예, 추경호 후보랑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가 같이 가서 만나서 인사 나누고 뭐 덕담 주고받고 정도는 했는데 아마 선거 기간 중에 막판에 가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등판하지 않을까. 여기 원래 예상은 이제 유영하 의원 유영호 의원. 네. 그분이 이제 박근혜가 미는 게 아니야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경선에서 이제 추경 후보가 된 거죠. 네네네. 된 건데 김부겸 후보도 박근혜 사저 방문 계획이 있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립니까? 못 가죠. 일단은 김부겸 후보가 여러 차례 박근혜 씨를 찾아가겠다, 방문해서 인사를 드리겠다는 의사를 밝히긴 했는데 뭐 유영하 의원이 뭐 이런 지하에 안 된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뭐 며칠 전에 김부겸 후보가 다른 이제 공약 발표하는 기자회견하고 기자회견 이후에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말을 하긴 했었거든요. 뭐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뵙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응답은 없고 그걸로 더 이상 이제 김 후보 측도 요청을 하지 않는 걸로 그게 마지막이다. 아니 근데 실제로 박근혜가 대구 지역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나요? 실제로 적어도 70대 이상 고령층한테는 여전히 향수는 남아 있어서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네, 있죠. 그렇죠. 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씨한테는 연민 같은 게 있죠. 70대 이상 고령층한테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서문시장 대구의 서문시장 맨날 나오잖아요. 네. 박근혜 본인도 얼마 전에 한번 그죠? 예전에 간 적 있잖아요. 네, 예전에 올해 총각 뭐 간 적 있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도 간 적 있죠. 이재명 대통령 논 적 있죠. 네. 후보 때입니까? 후보 때 후보 때. 네. 거기 민심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아니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니죠. 최근에 많이 바뀐 여론이 드러나서 지금 놀래고 있는 중이죠. 예. 사람들이. 네. 하여튼 뭐 신기한 곳입니다. 서문시장 이야기를 더 좀 해드리면 얼마 전에 김부겸 후보가 5월 9일 지난주 주말에 서문시장을 한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이게 5월 5일에 추경호 후보가 한번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김 후보가 방문을 한 건데 일단 현장에서 두 현장을 모두 취재한 기자 저는 김부겸 후보 현장밖에 취재를 못해가지고 두 현장을 모두 취재한 기자들은 김부겸 후보의 방문이 더 분위기는 좋았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고 실제로 그게 좀 드러나는 게 김부겸 후보가 가서 소문시장의 상인회를 만나서 간담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상인 회장이 서문시장의 민원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당선시켜 드리면 안 되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민주당 후보한테 서문시장의 상인회가 보여준 최대의 한대다 이런 당선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야기하는 덕담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고 더해서 이날 김부겸 후보가 만난 서문시장 상인이 한 분 계세요. 79살의 어르신인데 이분이 서문시장에서 50년 동안 영업을 해서 뭐 소위 서문시장의 토주대감 뭐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어서 정치인들이 방문을 하면은 약간 거쳐가는 코스거든요. 근데 이분이 좀 주목을 받은 게 이분이 지난 2월에 장동혁 대표도 서문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손을 잡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꼬라지 좋다 하면서 이렇게 핀잔을 줬던 손을 분인데 잡아주네요, 그래. 뭐 일단 인사를 하니까 악수를 하는 상태에서 국민의힘 꼬라지 좋다 이러면서 이렇게 핀잔을 줬던 어르신인데 이분이 이날은 김부겸 후보 손을 잡고 잘하고 있고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당선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보여주는 장동혁 효과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아마 이분이 여러 뭐 다른 언론에도 이렇게 지면으로 인터뷰한 것도 있고 하던데 찾아보니까
오랫동안 국민의힘 당원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내란도 거치고 장동혁 지도부의 이 행태를 보면서 실망하면서 예. 최근에 탈당계도 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국민의힘에 대한 염증이 심한 상태. 그래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게 이제 김부겸 후보에게 옮겨가는 분위기로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서문시장 내에 적잖이 있는 걸로 보인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 선거운동하고 그렇죠. 뭐 그건 지난번에 또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인천시장 박찬대 후보 이재명 정부와 성장하겠다 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얘기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건데 네. 그 지금 이제 유정복 시장이 애초에 이제 뭐 재물포 르네상스라 그래서 내양 재개발 이런 걸 하겠다 그랬어요. 네. 이제 인천 내양이 이제 다 썩어가지고 이제 개발을 다시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걸 사실 4년 동안 거의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해수부 네. 해수부 중앙정부하고 풀어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전혀 풀지 못하고 땅 소유는 저쪽에서 갖고 있고 해수부에서 갖고 있고 이제 인천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안 풀렸는데 예. 유정복 후보가 못 풀었던 거 자기가 재물포 르네상스 이름으로 그대로 가져가더라도 내가 이거 중앙정부하고 같이 해서 개발하겠다 이제 그런 예. 공약을 내놓는 겁니다. 네. 근데 분명히 이제 여당 후보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 청와대와의 한 라인 뭐 이런 얘기도 합니까? 예전에 한번 저 인천시장 나가기 전에 배고프다고 네, 네. 박찬대 후보가 배고프다 그래갖고 진짜 관저 가서 밥을 얻어먹.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출마 선언하기 얼마 전이었죠. 네. 청와대하고 한라인 뭐 제일 잘 되는 분 아닐까요?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뭐 원대 그렇죠. 했던 가장 어려울 때 원내대표를 네네. 맡았고 했으니까 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아까 그 10정 2구역 이건 진짜 충격적인데요.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가 전국에 몇십 개를 했고요. 인천에만 10개를 선정을 했어요. 이게 뉴스테이면 네. 임대 가구입니까 임대? 아파트 예. 임대. 그러니까 10정 2구역 같은 경우는 네. 5,678가구인데요. 그중에 한 3,000가구가 민간 임대예요. 그러니까 임대. 임대 사업자가 있고 예. 그 임대 사업자가 이제 보증금을 얼마 받고 이제 월세식으로 내면서 이제 사는 가구들인데 예. 8년 뒤에는 그 민간 사업자가 그 3,000세대를 전부 분양해 버려요. 그럼 그 민간 사업자는 만약에 부동산가가 오르게 되면 엄청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차이가 그게 제가 나는데. 아까 이제 5천억에서 8천억 이상 갈 거라고 예상한 그-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 관련해서 뭐 주민들이 배임으로 고발도 했는데 네. 검찰이 수사 제대로 안 했나요? 검찰이 그런 그 이야기가 지역에서 돌고 있나요? 유정복 후보 그 당시에 부르지도 않고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정복 시장이 인천시에 손해를 끼쳤다 라면서 주민들이 배임으로 이제 고발을 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근데 그 검사가 뭐 그 명점식 검사입니다. 명점식 검사 네. 이분이 뭐 어떻게 했어요? 한동훈 그 독직 폭행 사건 자기 셀프 배당해 갖고 기소한 그 검사입니다. 이제 이 명정식 검사가 채널A 사건으로 감찰을 진행하던 정진웅 검사가 이제 그거잖아요. 검찰부장 네.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맞습니다. 같이 한동훈이 뉴스타파 기사 썼는데 네네. 최근에 나왔죠. 그게 아니라 한동훈은 그때 당시에 아이폰이 원래 양쪽 버튼 위에 버튼 2개를 누르면 자동 잠금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페이스 아이디로 그러니까 안면 인식으로 못 열어요. 한동훈 그걸 몰랐던 것 같아. 아, 그래서 변호사한테 전화를 한다고 하고 하면서 아이폰을 껐다 킨 거예요. 그래서 네. 껐다 키면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포렌식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장난을 치다가 다른 때 보니까 페이스 아이디로 열던데 계속 뭘 치고 있으니까 정진웅 검사가 지금 증거인멸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렇죠. 같이 이렇게 하다가 몸싸움을 벌이다 같이 소파에 맞습니다. 넘어졌는데 네. 그거를 이 명정식 검사가 수사한 거예요. 그러면 네네. 네, 그래갖고 그 정진웅 검사를 기소했군요. 독직 네네. 폭행 혐의로. 네. 근데 결국에 2년 만에 무죄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무죄가 나와서 그 판결문을 보니까 판결문에 한동훈 휴대전화의 첫 화면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러는 분이 또 그런 행위는 좀 잘 하잖아요. 그 사실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휴대전화 껐다 키고 장난칠 생각 못 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 네. 긴장되는 상황인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천시장의 현재 판세는 이제 박찬대 후보가 한 10% 정도 높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정복 후보는 또 현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절대 이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유정복 시장 코인 관련 보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건데요. 예. 그 코인을 관리를 해주던 그 제보자가 있었나 봐요. 유정복 시장에. 유정복 시장이 코인을 관리를 해주던 사람. 근데 이게 저희가 작년에 유정복 시장 그 코인 취재를 했을 때 그게 명의는 그 배우자 명의로 돼 있었으니까 아마도 유정복 시장 배우자의 코인을 관리해주는 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뉴스토마토에 보도가 된 모양이죠. 네네. 이게 이 제보자 인터뷰를 했어요. 아, 제보자 인터뷰. 네, 근데 이제 2만 1,000개. 그러니까 2025년부터는 그 가상자산을 전부 공개를 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가상자산을 전부 공개하기가 그러니까 1억 원 정도를 감추기 위해서 2만 1,000개를 해외 거래소에 넘기고 예. 국내 거래소만 공개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보도할 때는 5천만 원 정도 들고 있는 걸로 보도를 했어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1억 원 정도는 해외에 넘겨놨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공직자윤리법 이제 위반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죠. 네. 네. 해외 뭐 바이낸스랄지 해외 거래소에 있으면 이게 뭐 어떻게 확인할 길이 이게 없죠. 바이낸스에 있는 거예요. 바이낸스. 네. 이제 유정복 시장 부인의 이제 코인 관련 문제도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박찬대 후보 선대위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계속 비판을 하고 있나 보네요. 네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행방 공개하고 이제 뭐 잔액이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잔액도 좀 공개하고 그리고 이거를 유정복 시장이 뭐 지시하거나 뭐 묵인했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배우자가 주도한 게 아니라 유 시장이 배우자를 시켜서 한 것은 아닌지 뭐 이런 걸 좀 밝히라고 했는데 유정복 시장은 지금 배우자가 뭐 백령도 섬에 들어가 있다고 예. 해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백령도에 예. 뭐 해병대 다니시나요? 해병대가 아닌데 이제 그 옹진 쪽이 그 국힘 저기가 좀 있으니까요. 그 뭐라 지지세가 있으니까 섬을 이제 도는 거죠. 예. 섬을 알겠습니다. 그 송영길 후보가 나온 인천 연수갑 여기에 이제 상대방 후보는 국민의힘 박종진 맞습니다. 후보 이분이 뭐 인천시당 위원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방송인 채널A 앵커하고 했던 그분이죠. 예 쾌도남마 그거 예. 박종진 쾌도남마. 네. 근데 이분이 지금 뭐 좀 문제가 있습니까? 선거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 시당 위원장이면서 공천관리위원장을 같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지금 시장 선거가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시의원 당선은 쉽지는 않은데요. 네. 구의원 당선은 가번을 받으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시의회도 비례를 받으면 비례 1번을 받으면 되니까 예. 이제 하나 드러난 게 그 남동구 의회 이제 후보로 나오는 분한테 가번을 줄 테니 그 이제 전달책을 시켜서 케이크 상자에 3천만 원을 담아와라. 그러면은 가번을 주겠다. 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가번을 받았어요. 근데 현금을 주고 받았는지는 지금 경찰 수사 중이에요. 예. 그래서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박종진 후보는 그거는 부인해요. 돈을 받았다는 건 부인하는데 그 전달책이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랑 자기가 선관위 가서 조사를 받았다. 뭐 이런 거는 뭐 지금 저희가 취재했을 때는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네.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최소한 그 한 사례 정도는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선관위도 조사를 마쳐서 예.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예. 검찰이 다시 경찰에 이제 이송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 뭐 선관위가 이례적으로 빨리 움직이기도 했고 예. 녹음 파일 같은 거를 확보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녹음 파일을. 예, 예. 근데 이거는 뭐 수사 결과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박종진 후보는 지금 금권 선거에 좀 연루가 돼 있어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거네요. 뭐 네. 송영길 후보는 이런 건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뭐 선거법 위반 관련 이거. 시당위원장이나 뭐 공천관리위원장 이런 걸 하질 않았으니 뭐 제 그렇죠. 굉장히 본인도 힘들게 공천받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에. 생각에는 뭐 못 받을 수 있었던 거 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지금 여기는 이제 박종진 후보와 경쟁하던 분이 개혁신당으로 갔네요.
네, 이제 그분이 박종진 후보 공천 발표가 나자마자 이제 반발하셔갖고 다음날 삭발을 하시고 예. 이제 무소속 출마를 이제 하겠다는 언급을 하니까 예. 그때 개혁신당에서 그때부터 이제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이쪽으로 좀 와주셔라 해서 예. 이준석 후보가 인천에 왔다 가기도 하고 예, 이제 주황색까지 해서 3파전입니다 지금. 그래서. 파전. 예. 근데 이분 지지율은 얼마 나옵니까? 그래요? 이분이 근데 사실 개혁신당 가서 지지율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20대, 21대, 22대를 다 박찬대 후보랑 붙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인지도는 좀 있는 분이겠네요. 그 동네에서는 그렇죠. 네, 그 동네. 그리고 세 번 다 40%를 넘겼어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후보는 그럼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되면 왜냐면 네. 전현직 국민의힘이 두 명이니까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표가 나눠 먹으니까 예. 뭐 편안한 마음이 편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뉴스하다가 지금 박종진 후보 관련 기사를 계속 내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저희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금 뭐 추후 보도 이어지는 속보도 있어요? 그 이제 하나 보도한 거는 박종진 후보가 이렇게 공천을 자기 멋대로 예. 해서 이제 시의회 비례를 나오려고 했던 분이 예. 심사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시의회 비례가 1번부터 6번까지가 이게 부당하다. 그래서 법원에 가처분을 냈는데 가처분이 일부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4번부터 6번까지는 취소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는 이제 명확히 그러네요.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줬을 정도. 네네.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 네, 절차상 문제 분명히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제 여기 도착하기 전에 보도했던 건데 예. 이 공천 심사 예정자들하고 작년 연말에 예. 그 12월 말에 대만 여행을 가요. 이 박종진 후보가. 심사 예정자랑 예. 예. 그러니까 시당 위원장이랑 예. 21명을 데리고 가는데요. 여기서 7명이 공천을 받아요. 그 비용은 또 어떻게? 그래서 그 모르겠네. 비용은 이제 그 경찰에 지금 들어온 고발장에는 예. 기업인이 냈다고 하는데 대납이 또 의혹이 있다. 저희가 기업인이 누군지는 찾았어요 현재.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마저 취재를 좀 해봐야 될 것 내년에 같습니다. 선거가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것도 의심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공천이 심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그 여행을 갔다는 게 알려지면서부터예요. 알겠습니다. 박종진 후보는 뉴스하다가 엄청 싫겠네요. 혹시 이게 박종진 후보가 그 뭐 언론중재위원회랄지 아니면 고소고발을 뭐 예고하든지 그런 건 없나요? 아니, 그러진 않았고요. 대신 저희가 그 이제 해명을 받기 위해서 바쁘시잖아요. 지금 뭐 예. 선거운동하니까 예. 뭐 전화를 잘 받으시고 해명을 되게 적극 하셔요. 또 방송인 출신이니까. 예. 그래서 그걸 저희는 이제 충분히 또 실어드리고 그럼요. 있습니다. 뭐 반론을 충분히 또 실어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울릉도 울릉도와 여기 뭐 어떻습니까? 뉴스민이 관심 갖고 있는 지역구가 또 울릉도라는데 울릉도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 울진군에 들어가나요? 아니죠. 울릉도가 별도 군으로 울릉군으로 있어요. 아, 그럼 군수가 따로 군수 선거를 해야 되죠. 인구가 얼마나 되는데요? 10,000명이 안 돼요. 한 8,000명 조금 근데 넘는 군수가 한 명 있어요? 군수가 한 명 있습니다. 와 그렇구나. 그 동네 왕인 거죠. 네, 왕이네요 진짜. 네, 네, 그렇죠. 울릉군수. 네. 예. 이 울릉도를 관심을 가진 게 결정적인 계기가 사실은 정청래 대표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네. 방문을 했잖아요. 네, 정청래 대표가 갑자기 울릉도를 왔다가 가서 갑자기 여기를 왜 다녀간 거지 하고 좀 알아보니까 저희가 대구시장 선거 취재하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에 여기에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민주당이 지방선거 이래로 최초로 울릉 군수를 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겨서 정청래 대표가 전격적으로 지금 울릉도까지 방문을 한 걸로 보입니다. 울릉도에 이렇게 민주당 당대표가 방문한 게 제가 쭉 찾아보니까 20년 만이더라고요. 20년 전에 가기가 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울릉도를? 배 타고 갈 수는 있습니다. 배 타고? 배를 타고 들어가면 헬기도 뭐 되는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헬기도 타고 이제 주요 정치인들이 한 번씩 독도 들어가고 할 때 예. 헬기 타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번에 정청래 대표는 포항에서 배를 타고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 울릉도 들어가는 배편이 다 끊겨서 일단 그게 지금 지역의 현안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서 포항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오셨대요. 그러면서 뭐 울릉도를 제2의 지역구로 두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울릉도 발전을 위해서 힘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갔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후보가 4명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후보들이 전부 다 국민의힘 출신들이고 여기 지역적인 뭐 여론조사 결과나 성향 여기는 여론조사가 없습니다. 여론조사가 없어요. 그래서 8,000명, 9,000명 있으면 여론조사 표본 한 500명만 해도 거의 정확하게 거의 나옵니다.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네. 상황이죠. 그런데 어쨌든 아직까지 여론조사를 돌린 건 없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본인들이 후보자 개개인들이 이제 스스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내가 뭐 박빙으로 이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탈당해서 민주당에 입당을 하신 분이 이번에 군수 후보로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경쟁력이 적잖이 있는 분이세요. 이게 국민의힘 소속으로 4번이나 군의원을 지냈던 분이기도 하고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국민의힘에서 군수 공천을 받기로 했던 분이에요. 근데 무소속 후보한테 져서 그랬군요. 그래서 그게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에게 졌던 전력이 있고 그래서 그랬던 분이 이번에 내랑 거치고 네. 장동혁 지도부 거치고 하면서 국민의힘의 염증도 느끼게 됐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 이제 행정이나 이런 걸 지켜보면서 국민의힘이 한동안 정권을 가질 일은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입당을 해야 해서 자기가 군수가 되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울릉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다 생각을 해서 입당을 해서 이번에 출마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4파전으로 진행이 돼서 한 3,000명 정도 확보를 하면은 이제 군수가 될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4명이 나와서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도 희망을 보고 있다. 그렇군요. 네. 8,000명이면 웬만한 대학교보다 적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적은데. 10,000명이 넘으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울릉도에도 울릉군이 따로 있고 군수 선거를 울릉도 자체적으로 한지 처음 봤습니다. 예, 처음 들었는데 흥미롭네요. 인천에도 섬이 있잖아요. 이어진 섬. 인천 다리로 강화도가 이어진 있습니다. 네. 네. 인천에 섬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섬이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강화 군수 선거도 3파전이네요. 그러니까 그 리턴 매치인데요.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리턴 매치고 저분도 이제 국힘 계시다가 무소속으로 나오신 분인데 다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강릉, 삼척, 동해 이쪽도 그렇고 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시의원을 한다거나 전에 뭐 군수를 한번 했다거나 이런 분이 나중에 탈당을 해가지고 민주당으로 와서 이렇게 후보에 나와야 경쟁력이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순수하게 민주당으로 가시는 분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강화 그 군수가 1998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선되고 네, 그 이후에 한 번도 민주 진영이 당선된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봉 씨가 강화 봉 씨거든요. 네, 강화 봉 씨여서 강화에 가면 저희 시조인 봉우에 거기 외자입니까? 연못도 있고 막 그래요. 아. 예전에 제가 이제 한번 듣기로는 왕이 봉우에게 강화도를 줬어요. 가지라고. 전체를요? 예. 근데 우리 후손들이 역적으로 2번 몰려가지고 봉 씨가 그래서 인구가 적다고 합니다. 진짜로. 아, 역적으로 2번 몰려가지고 멸문지화를 당해요. 그 구족을 멸하고 고려 때 한번 뭐 조선 때 한번 그런 것 같은데 봉 씨가 그래서 그게 중국성이 아니고요. 영의정까지 있고 막 했더라고. 근데 강화도가 원래 저희 이제 사실상 제 거였는데 이제 안타깝게 됐죠. 전체가 그걸 못 지켜가지고. 다음에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죠. 강화도는 제가 이제 그런 면에서 참 보면 아깝죠. 오늘 뉴스미는 요새 뭐 다른 기획 취재나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있나요? 저희는 정책 취재를 좀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거는 있기는 있습니다. 뭐 전국에 어쨌든 지방선거는 지방의 정책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선거이다 보니까 그거 관련되어서 저희가 전국 광역시도의 조례를 분석을 해서 좀 정책 제안하는 기획 보도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랑 좀 협업을 하면서 후보들한테도 정책 제안을 해서 좀 협약도 하고 이런 과정들 좀 거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뉴스민과 뉴스하다는 다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이 되고 광고와 협찬을 받지 않으니까요. 광고 협찬 받으면 기사 내려줘야 됩니다. 대구시장 비판 기사 썼는데 대구시에서 뭐
광고 협찬 한 500만 원 받으면 내려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내려줘야 되고 인천시 마찬가지죠. 500까지도 아닌 것 같아. 그죠? 한 200 받아도 요새 내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 그래도 500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돈 안 받고 깨끗하게 취재해서 쓰니까 여러분께서 후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실시간 댓글 좀 달라고 하니까 실시간 댓글을 안 달아서 더보기를 누르시면 더보기를 누르시면 뉴스민 후원하기 링크가 있고 뉴스하다 후원하기 링크가 있고 또 이런 독립 언론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뉴스타파 함께 재단에서 하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 독립 언론 네트워크 킨에서 이런 독립 언론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뉴스쿨 5기 네,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런 독립 언론 양성 프로그램을 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 양성을 하면 한 1년 정도는 계속해서 이제 취재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독립 언론을 많이 키워주셔야 지금 나오네요. 독립 언론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하셔도 이제 좋고 아니면 이 뉴스하다는 뉴스민은 내가 한 달에 한 10,000원이라도 직접 정기후원 하고 싶다. 정기후원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얼마 들어올지 알아야 그렇죠. 살림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애도 키우고 하고 있잖아요. 애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애도 키우고 있는데 아니 그 후원자 몇 명입니까 지금? 지금 400명 좀 넘는 걸로. 뉴스하다는 그래도 좀 많은 편이에요. 그나마. 근데 400명 가지고 안 되는 게 기자 2명이죠. 맞습니다. 그럼 기자 2명이면 4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뭐 사무실 임차료나 이것저것 비용 쓰고 뭐하고 하면 한 달에 그게 생활이 됩니까 그게? 제 계속 마이너스 나고 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아까 그 기사 뭐였죠? 그 10정 2구역. 입정 2구역 내. 그거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럼 후원이 많이 늘어날까요? 그런 기사를 쓰면 되죠. 왜냐하면 그 메이저 언론들이 관심을 안 갖는데 그거는 대장동과 한번 비교해서 써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1조 2천억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환수는 500억 밖에 못했다. 뉴스민도 마찬가지죠. 뉴스민은 그 후원자 몇 명입니까? 저희 지금 한 800명 정도. 800명. 여기는 좀 낫네요. 대구에서 근데 800명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 10년 넘었으니까요. 그 기간을 평가해 주는 분들이 그래도 800명 정도 전국적으로 있다. 800명이 많은 건 아니죠. 그렇죠. 기자 몇 명이? 2명? 저희 기자 4명, PD 2명, 6명이죠. 어이가 없네요. 그럼 6명이 한 달에 한 800 들어온다 치면 6명에서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걸 손가락 빨고 하고 있어요. 생활이 진짜 심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언론 개혁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무슨 조중동 같은데 정부 광고, 지자체 광고, 그리고 공공기관, 공공기업 광고 몰아주기 하지 말고 이렇게 진짜 풀뿌리 지역 언론들에게도 정부가 여러 가지 공익 캠페인 같은 건 할 수 있잖아요. 정보 협찬 받지 않는다고 해도 이 지역 언론들 정부의 공익 캠페인 광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광고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니까 공공의 이제 공공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전혀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다 합치면 한 1조 5천억 돼요. 근데 중앙 정부가 컨트롤 못하는 거는 지자체는 컨트롤 못하잖아요. 그죠. 지자체 그건 컨트롤 못하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집권당이고 만약에 지자체장 상당수가 민주당 지자체장이다 하면 그게 조정이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게 조정이 잘 안 되고 있고 중앙 정부가 집행하는 광고도 지금 문체부에서 거의 조정을 못 하고 있답니다. 대통령이 정부 광고 집행 올바르게 잡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문체부에서 손을 안 대고 있다.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지금. 문체부 공무원이 움직이질 않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뭐 100억씩 주다가 갑자기 50억으로 줄이면 거기서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공무원 괴롭히고 막 할 거 아니에요. 막 기획기사 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다. 더보기란에 뉴스민과 뉴스하다 후원 링크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야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저희 프로그램 킨도 독한 기자 킨도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으로 만듭니다. 저희가 별도의 광고나 그런 걸 받지 않는데요. 공익 광고는 정부에서 주면 하겠습니다. 공익 캠페인 식적으로는 공익 광고는 정부 광고는 다 공익 광고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부 공익 캠페인. 정책을 광고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진짜 유료 광고처럼 활용을 하는 게 맞아요.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독한 기자 킨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대구에 오늘 바로 내려가세요? 내려가야죠. 그렇군요. 내일 선거 시작이니까. 네, 그렇군요. 네.
조만간 또 취재해서 선거 전으로 해서 또 한번 뵙죠. 네. 네, 또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끝으로 좀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아유, 아닙니다. 뭐 말하려는 것 같아요. 아유,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네. 끝으로 좀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아 저도 뭐 네.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 네, 독한 기자 킨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